오늘은 2025년 5월 7일입니다. 개장 전 뉴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은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시간 외 단일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일단은 첫 번째는 윈 리조트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이 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네요. 전년 동기가 18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억 달러면 예상치가 17억 3,600만 달러였거든요. 이보다 좀 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EPS는 0.69달러로 전년 동기 1.3달러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1.24가 예상치였는데 그것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 지역에서 고르게 실적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마카오의 부진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정규장에서는 어제 상승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5.41% 하락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91%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일단은 2025년에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적기 때문에 수정되면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슈마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에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3분기 매출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4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가 38억 5천만 달러였는데 나오진 않았죠. 그것보다는 증가를 했습니다만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EPS는 0.3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0.41달러였죠. 역시 이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235억에서 250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에는 범위 안에 들었지만 문제는 218억에서 226억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컨센서스보다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 장 마감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5.4%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번 에너지가 있네요. 더번, 대번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PS를 확인해 보게 되면 1.2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매출은 44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는 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역시 공시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유가회복과 비용 통제가 향후 실적 반등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규장에서는 뭐 소폭 하락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1.21%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보다 소폭 상승을 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0.16%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보게 되면 실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예상치가 0.65달러면 예상치보다 높죠. 그다음에 매출이 44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20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매출이 지금 19억 7천만 달러를 상회를 했죠. 그리고 2분기에는 21억 달러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에 7억 8,70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 추가로 1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2%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MD가 나왔죠. AMD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주당 순이익이 0.9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74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0.94달러가 예상치였는데 그보다 소폭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EPS가 2분기에 EPS는 나오지 않았네요. 매출만 지금 74억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AI 칩 수출 규제로 인해서 재고 및 관련 비용으로 약 8억 달러의 손실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시간에서 4% 상승 출발을 하면서 103달러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롬스에서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6일 회담에서 칸이 총리는 무슨 말을 한다면 미국의 캐나다 관세를 철회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답했죠. 그러면서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속을 좀 긁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미국 무역 적자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상 최대인 1,40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적자폭은 전년 대비 92.6%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의약품 수입이 대규모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의류, 가구, 주얼리, 가전제품, 섬유 카테고리도 2월 대비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뭐 3월이라고 하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규모로 물건을 샀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에 발표한 상호주의 관세 이후 시장이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아직 위험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01년 나스닥, 08년 S&P 500에서 발생했던 더 큰 규모의 반등도 해당 약세장의 저점을 의미하지 않았다. 즉 단기 반등이 반드시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점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시장을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17,700이죠. 17,700 위로 올라가면 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는 조정을 좀 받아도 5,500만 지지가 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미 선물 쪽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0.28%, 그다음에 S&P 500이 0.3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어제보다는 크게 뭐 반등이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반등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이 저항을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헤지 펀드 매니저 폴 튜터 존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구간세를 일부 완화한다라고 하더라도 미증시는 새로운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관세를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세금 인상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조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에서 3%포인트 깎아내릴 수 있다. 뭐 결국 증시는 새로운 저점을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가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59.09달러로 WTI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유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캐피털 이코노미스에서는요, 오펙 플러스는 당분간 매월 생산량 목표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변동성이 높게 유지가 될 것이다. 2025년 말 브렌트 유가 전망치를 기존 배럴당 70달러에서 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2026년 말 전망치를 배럴당 60에서 50달러로 하향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 역시 주요 산유국들의 유후 생산 능력이 상당히 크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유 현물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타이트한 펀더멘탈과는 별개로 유가 하방 압력이 심화될 전망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브렌트유의 평균 전망치를 기존 배럴당 63달러에서 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WTI 평균 전망치를 59달러에서 56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제 59.09달러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2026년 브렌트유 평균 전망치를 배럴당 58달러에서 56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WTI도 52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관세 협상 접촉에 응하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미중 고위급 협상이 열리게 되었는데 첫 협상 지역은요 스위스에서 스콧 베넌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내일에서 FOMC 이슈가 좀 있죠. 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FOMC 때문에 미중이 관세 협상으로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7에서는 알파벳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웨이모와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2026년 내 미 애리조나주 메사에 위치한 새로운 공장에서 로보택시 생산을 2배로 늘릴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이 조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수만 대의 완전 자율주행 웨이모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올해 말부터는 6세대 웨이모 드라이버 기술을 탑재한 고급형 기리체크 RT 로보택시도 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는 지금 4월 미국 유럽 내 신규 차량 등록이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BYD와 유럽 전통 완성차 업체들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 영국 차량 대수가 512대로서 4월 대비 62% 감소를 했습니다. 독일은 885대 등록에 그쳐서 작년보다 46% 줄었고요.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모두 차량 등록 대수가 급감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온 게 지금 일렉트로닉 아츠가 실적이 나왔어요.
차트를 통해서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분기 매출이 18억이죠. 18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조 5,600억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10억 6천만 달러죠. 이거를 크게 뛰어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은 2억 5,400만 달러로서 지금 뭐 2억 5,400인데 2억 4,300이죠. 이것보다 또 높았죠. EPS는 98센트를 기록을 했네요. EPS는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4월부터 내년까지 예상치를 보게 되면 순 예약이 이제 매출이거든요. 76억에서 80억 달러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는 11억 7,500만에서 12억 7,5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가 지금 12억 7,400만에서 500만이거든요. 요거에는 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상승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는 실적 발표가 되었죠.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 발표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롯캐피탈에서는 팔란티어 주식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투자자들이 팔란티어 투자를 꺼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강력한 성장세를 구가하면서 우수한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고 팔란티어가 공략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의 인공지능 솔루션 시장 기회는 뭐 막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들의 도입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시장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며 팔란티어는 한층 더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3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팔란티어는 향후 3년 내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향후 수년간 인공지능 혁명이 나타날 것이며 팔란티어가 이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20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제는 100달러 다 언더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100달러보다 높은 뭐 130달러, 140달러까지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어제랑은 조금 다른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앨범알의 경우는 스코샤뱅크가 알버말이 안고 있는 리스크들을 고려했을 때 재무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섹터 퍼폼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75달러에서 6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 일단은 재무 상태는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이 있나 봅니다. 자본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리튬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앨범알의 펀더멘털 안정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주가 배수 또한 하향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0.63%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 세미컨덕터에 대한 실적도 나왔죠. 근데 뭐 투자 의견만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은요, 트레이스트의 경우는 투자 의견을 보유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죠. 52달러에서 43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현 기준으로는 0.21%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캐피탈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 목표 주가를 60달러에서 5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자동차 부진과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상쇄하고 있고 2분기에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좋은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벤치마크도 역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60달러에서 50달러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뭐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프캐피탈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를 5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동종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축소를 반영을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온세미 제품이 탑재된 소비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경우 간접적인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WW 인터내셔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파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델러웨어주 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했는데 1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청산을 하고요.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전환하기 위해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부채 보유자의 60% 이상이 이번 결정을 지지했다고 하면서 45일 이내에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매출도 좋지는 않고요. 손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버는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1분기에 0.83달러, 그러니까 83센트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보다는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51달러가 예상치였거든요. 근데 매출액은 11억 5,3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매출이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개장 전에 일단 약세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 외에 터키 음식 배달업체인 트렌디올 고의 지분을 85%를 약 7억 달러에 현금으로 인수할 방침인데 주재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올해 하반기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 2025년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투자 행사를 2026년으로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 넘게 급락이 나왔고요. 현재는 8%대 하락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올해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고 EPS도 역시 흑자 전환이 되고요.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모두 괜찮은데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여전히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투자자 행사 연기 발표와 함께 맞춤형 AI 실리콘 기술에 대한 미래를 주제로 한 웹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6월 17일 날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연례내부 기술 리더십 컨퍼런스와 연계가 됩니다. 세미나에서는 마벨의 기술 플랫폼, 진전 상황, 급변하는 AI 환경, 맞춤형 실리콘의 기회 요인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죠. 그다음에 노브노디스크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매출 그다음에 EPS 이게 덴마크 크로네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노브노디스크가 연구하고 있는 차세대 다이어트야 카트 시세마 어 리파인 리더파인 이상 임상이 종료가 되었고요.
2026년 1분기에는 카글 카글리셀마 칼셀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래서 경구 투약형 25mg 의약품을 미국 FDA에 제출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단 복제약으로부터 경쟁이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를 상승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DA에서는 이 세글루티드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 노보노디스크 다이어트 약의 복제약 제조는 대폭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에어비앤비에 대한 IB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은 UBS에서는 투자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 중립으로. 그런데 목표 주가는 1달러 정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스토리 라인에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뭐 신흥시장이 5분기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이번 분기에는 처음으로 핵심 시장 대비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 브라질 쪽이 성장이 두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두부시에서는 투자 의견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목표 주가도 150달러에서 13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1분기 실적은 건전한 수준이었는데 2분기 가이던스는 시장 기대를 하회했다. 향후 실적 전망이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이 실적 전망치를 보면 괜찮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간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3분기까지는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비수기가 작년 4분기, 1분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5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틀레시안에 대한 마이비들의 의견이 나온 모습입니다. 바클레이즈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350달러에서 260달러 하향했네요. 이게 향후 실적이 안 좋아질 것으로 확인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뭐 적자폭이 축소가 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적자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MO 캐피탈 역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95달러에서 24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325달러에서 30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레이먼드 제임스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330달러에서 30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이 순이익 기준으로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굉장히 좀 높네요. 주식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드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은 시장 비중을 유지를 합니다. 목표 주가도 8달러에서 9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뭐 얘기가 나오는 거 중요한 기회를 앞두고 있고 결국은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1분기 실적은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을 충족을 시켰고 비용 구조에서도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실적 가이던스는 철회를 했지만 관세를 제외하면
1분기 실적 호조와 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가이던스 상향도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14달러로 유지를 했는데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전반은 여전히 견조했고요. 기존의 70억에서 80억 달러 수준의 에비타 가이던스도 부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문에서는 손실이 감소했고요.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완전히 무시할 순 없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 포드는 미국 내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거시 환경 변화 속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리어트도 역시 아이비들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에버코어에서는 실적 내용을 평가를 하게 되면서 에비타 추이가 견고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유지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는 330달러에서 32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일단은 주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BMO 캐피탈의 경우는 메리어트는 해외 시장에서 호조를 중심으로 1분기 우수한 실적을 발표했다. 근데 미국 캐나다에서 수주가 저조했는데 정부기관 수요 등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단체 고객이나 풀서비스 수요는 특별히 저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26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많이 목표가를 잡았던 곳은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바닥에 있는 건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리골드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EPS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EPS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불구하고 1.51%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3억 7,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이를 통해 순부채를 5% 상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분기 배당을 0.1달러로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좋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즈니는 예상 외로 실적이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3월 기준 분기 실적이 EPS는 1.45달러, 매출액은 236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를 지금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정치가 1.21달러와 300만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이 실적은 다 뛰어넘었습니다. 뭐 실적 좋다 보니까 주가는 8%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에도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완만한 증가세를 누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EPS 증가율은 기존 한 자릿수 후반대에서 16%로 상향하면서 가이던스를 5.75달러로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컨센서스가 5.43이었죠. 뭐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EPS도 역시 5.75달러를 제시를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 마무리를 했고 유니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응? 뭐 단기 급등 출발 후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은 매출이 4억 3,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컨센서스를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맞죠?
4억 1,600만 달러가 예상치였으니까요. EPS는 0.24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0.13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잉여현금 흐름이 7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뭐 전년 동기 1,500만 달러에서 흑자 전환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4억 1,500에서 4억 2,500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이던스는 뭐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비타는 7천만에서 7,500만으로 제시를 했는데 8천만이 예상치였죠. 그거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스트라 1분기가 지금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조금 해보게 되면 지금 1분기 2억 6,800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당기순이익이 손실이 났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뭐 예상으로는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는데 적자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삼각전 영업이익, 그러니까 에비타이죠. 에비타의 경우 12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넘어섰습니다. 매출은 31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전체 에비타를 55억에서 61억 달러로 유지를 했는데 뭐 2026년에는 60억 달러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비타는 2026년이 좀 더 적네요. 적고요. 일단은 지금 주가는 2%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 얘기도 했죠. 슈마컴 얘기도 했습니다. 슈마컴 얘기도 했는데 가이던스 실망감에 지금 6%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윈리조트, 슈마컴, 대번에너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AMD에 대한 내용, 일단은 전일 장외 시간의 거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좀 했고요. M7에서는 알파벳과 테슬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아츠, 팔란티어, 알버말, 그 다음에 온 세미컨덕터, WW 인터내셔널, 우버 테크놀로지, 마블 테크놀로지스, 노브노디스크, 에어비앤비, 아틀란시안, 포드 모터, 메리어트, 베리골드, 디즈니, 유니티, 비스타라 에너지까지 지금 나온 뉴스는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디즈니 얘기가 조금 있네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시간에서 8%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랍타 테라피틱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기가 오늘 나올 것 같으니까 포함을 좀 하겠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큰 폭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 정도 약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40%까지 아니네요. 14%죠. 14%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윈리조트의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이슈가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AMD는 실적이 잘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프리마켓에서 1.18%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개장 전의 뉴스 다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미니 선물이 0.1% 상승이고요. S&P 500이 0.27%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1%가 넘게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오늘 데이포스랑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우버 4%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M7은 상승 출발 후 강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도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2%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슈마컴, 마벨 5에서 7%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주는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강산, 광산, 뭐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전통에너지 강보합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유틸리티 괜찮았는데 오늘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재생에너지는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브노디스크는 제약관세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시간에서 상승 출발 후 음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오늘 괜찮네요. 로크웰, 로크웰이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에머슨 일렉트릭도 역시 6%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그 실적주를 찾아봤는데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나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뭐 지금 종목별로 흐름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되지 않은 종목들 있잖아요. 비바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82주로 6%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단 이제 몇 주만 던지게 되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개장 전에 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야 되는데 그 기준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새롭게 나온 뉴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개장 전 뉴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